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업종은 철강 업종입니다. 자, 일단 철강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차트를 띄워드리지만 저는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대략 한 달 전쯤에 이 포스코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4월 14일에 찍어드렸고 그 당시에 가격은 32만 9천 원이었습니다. 32만 9천 원. 현재는 36만 원이죠. 대략 한 10% 이상, 1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4월 14일이면 딱 이날, 네, 정확하게 이날 상승 변곡점에서 영상을 찍어드렸었죠. 그 이후에 10% 이상 현재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조정에 대비하라는 영상을 공개적으로 좀 찍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철강업을 그럼 안 좋게 보느냐, 포스코를 안 좋게 보느냐? 절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철강업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철강업종, 특히 철강석에 대한 가격을 좌지우지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수출 금지하고 있죠. 철강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관세 없애고 있습니다. 수입 관세를 없애고 있어요. 원래 이러한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하죠. 뭐 철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세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런 관세 같은 것들도 이제는 없앴다. 그런데 이게 중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관세를 없앴어요. 최근에 유럽도 철강에 대한 관세를 없앴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철강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강 산업에 대한 그런 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공산당에서 이러한 선물 가격, 철강 혹은 원자재들의 가격을 찍어 누를 것이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이런 가격이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눌리는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눌릴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치고 다시금 상승세를 탈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송도 말씀을 드렸고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저는 원자재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단 하나에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하나의 자산군에 집중해야 된다면 원자재에 집중할 것이라고 저는 작년부터 우리 mem버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긴 글로도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멈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다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굴착기 사이클도 그렇고요. 또 중국의 그런 인프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이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중의 자금을,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고삐를 줄일 수는 없어요. 이미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벌려놓은 것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 유럽, 뭐 아닌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 빼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 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용이 줄어든다.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이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인프라 사업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수치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굴착기 판매량도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또한 철강 가격, 철강에 대한 수요도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의 증산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감산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뭐 석탄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 감산에 대한 사이클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도 투자자라면 꾸준히 잘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신규 개발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산이라던가 그런 채굴장에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 개발 자체를 멈췄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증산 사이클도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 수출에 대한 그런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수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전 세계에 중국의 철강 제품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특히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럽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뭐
지수라던가 혹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또 이번에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역시나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조금 더 주목할 점이 이 유럽 경기예요. 유럽 경기 역시나 이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어요.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고 소비자 지수, 생산자 지수 전부 다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시그널로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이제 머지않았다.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점차 낮아지고 있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예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이고 이 채권의 금리, 10년을 기준으로 채권의 금리가 매일같이 1%에서 5%씩 오르고 있어요. 이게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눌릴 때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기업들의 수익성이 이제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불과 2년 전,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의 대표 은행들이 뭐 망한다. 파산한다. 도이치뱅크가 파산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의 핵심 은행을 투자하고 있고 독일의 핵심 금융지를 투자하고 있어요. 이미 수익률은 5.5%를 넘겼습니다. 이미 수익률은 얼마 전에 투자했습니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주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5.5% 정도 이미 수익 중이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이 유럽의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인프라에 투자할 그런 준비가 점차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 인도가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나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2천조 원 이상의 이러한 투자를 밝혔어요. 이미 2천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밝힌 만큼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철강 제품이 수출이 막혀버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반사적으로 포스코라던가 대한민국의 이런 글로벌 철강사들의 수혜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증치세 환급을 이제 전면 폐지한 데 이어서 수출에 대한 그런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수익 관세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철강 가격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적인 이런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킴으로써 뭐 미국이라던가 이러한 경쟁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에 흠을 내는 듯한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포스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매도했습니다. 이미 다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고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 혹은 여기서 다시금 뛰쳐 올라간다면 빠르게 다시 따라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크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저는 중국 정부가 이미 인프라 투자를 참여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 인도 역시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대규모적인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철강의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물론 단기적으로 증산에 들어가고 있지만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 더불어서 뭐 한국 일본, 중남미 이런 각가지 국가들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 진행된다거나 혹은 내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가격이 투기적으로 오른 면도 물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눌림의 가능성, 그러니까 눌림의 그런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물론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철강사들을 보면은 이 수입 그러니까 그 생산을 할 때마다 머지않아서 바로바로 물건에 팔리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실적이 이제 올해에는 또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1조 7천억인데 올해는 4조 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은 2020년에 2조 4천억인데 올해에는 6조입니다. 6조. 매출액도 작년에 57조 원인데 올해에는 65조. 2배 이상 증가하죠. 2배 이상. 자, 당기순이익이 4조 천억인데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1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이미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봐더라도 숫자만을 보더라도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주식으로 부를 이루신 그런 지인과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물론 저는 올해 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인프라에 대한 그런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 특히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이제 포스코에 대한 그런 음, 공개적인 영상도 찍어드렸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 포스코, 철강 업종에 대한 것들, 뭐 아르셀로미탈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산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철강 업종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형이신데 제 친형은 아니고요. 좀 지인인데 말씀하시는 것이 중국의 철강 업종, 이 철강석에 대한 가격을 좌지우지하는데 나는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 중국이 이러다가 또 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철강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의견을 피력한 형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인분이 뭐 투자 실력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주식을 통해서 왕십리에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건물주십니다. 이 왕십리의 상가 건물을 하나 통째로 다 매입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편하게 한량처럼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형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투자는 유연하게, 물처럼 유연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반장난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에도 철강업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뷰를 꺾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한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음, 이제 조금씩 좀 생각이 좀 바뀌는가 싶더니 여전히 철강업 쪽에는 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혹은 오히려 석유 산업, 석탄 산업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아서 물론 저도 이러한 점에서는 동의를 해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석유라던가 석탄 산업에 대해서도 이 핵심 기업들 위주에서는 꽤나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배당률이 10% 이상 되는 기업들이 꽤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철강업종에 대해서도 저는 물처럼 유연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만큼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어깨에 올라타서 천천히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맞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드리는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주식을 통해서 이제 왕십리의 건물을 매입하신 제 지인분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는 수익을 꽤나 많이 본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둘 것임은 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일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비트코인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어제 어제 전부 매도했습니다. 대략 제 계좌 기준으로 한 5.5%, 5.3%이 정도 수익 보고 다 매도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도한 다음에 뭐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매수하고 하루 만에 5.3% 정도의 수익을 낸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